자, 이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런 그림들이 이제 그 문제적인 그런 어려움들을 잘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상황은 이렇고 결과는 이렇고 이렇다. 이런 변화들을 잘 이루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 이런 변화들을 이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이제 상담해서 해나간다라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식의 그림을 그리냐면은 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려요. 앞으로 이런 변화를 우리가 이룰 거다 해가지고 이런 그림을 그리게 되는데 그림의 내용을 여기서 이렇게 정리해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러면은 이 그림을 다음 장에서 한번 보죠. 요거랑 요거를 한번 비교를 해 보시면 이제 그림이 이제 많아졌죠. 여기 처음에 이런 상황이라든지 결과라든지 반응이나 욕구나 이제 이런 것들이 원리를 잘 이해하게 했던 것처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 차트에서 이런 그림들, 이런 하나하나 그림들이 이런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상황의 의미를 잘 보여준다든지 결과의 의미를 반응, 욕구의 의미를 여기서 이렇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배워 가시면은 그러면은 이제 어 이제 그 상담적인 내용을 좀 더 객관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게 되죠. 여기에 총 9개의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9개의 그림은 전부 다 이제 나중에 어떤 요소로 형성이 된 거냐 하면 예를 들면 이제 요 상황을 좀 더 확장한 느낌이 이제 의미로서 그림을 차트를 그린다든지 그다음에 또 결과를 좀 더 보여주는 것으로서 반응을 또 욕구를 그리고 은혜를 좀 더 설명하는 것으로서 그래서 그걸 확장하는 그런 차트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것도 하나하나 이 이제 차트가 확장이 되는 그런 원리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게 상황이다라고 할 때 여기서 어느 게 괴로운 거냐, 요 부분이 괴로운 거냐, 아니면 요 부분이 괴로운 거냐, 괴로운 것 중에서 어디가 좀 더 의미가 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찾아요. 예를 들면 다음 차트에서도 우리가 보게 되지만은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거든요. 인생의 문제가 있고 위기의 문제가 있고 정신과 문제가 있고 이제 처음에 이제 이런 어려움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내가 해당하는 어려움이 뭐냐라는 거죠. 이걸 이제 확장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그 다음 단계에서 이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종류가 있죠. 문제의 종류가. 그래서 내가 괴로워하는 거는 가정 문제냐, 아니면은 대인 관계냐, 아니면은 뭐 그런 거를 다 뽑아봤어요. 동성애 문제, 사고, 사회 문제, 성 문제, 부터 시작해서 이제 삶의 위기에 관한 문제라든지 정신과 이것도 이제 시작이거든요. 정신과적인 강박증이 생겼어요. 공황장애가 생겼어요. 그럼 이게 다 어디서 온 거냐 하면은 어떤 괴로움이 있습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뭐 이제 상담을 받는 피상담자, 내담자 혹은 뭐 그런 상황들은 전부 다 이 사람의 그 고통이 이제 알게 되면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집사님이 이제 순이나 아니면은 또 아는 사람들이나 그 사람들 사이에서 뭐가 문제세요? 그럴 때, 뭐 자녀 문제가 있어요. 혹은 직장 문제가 있습니다. 뭐 학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문제가 바로 우리가 보는 이 어려운 상황인 거죠. 뜨거운 태양인 거죠. 이제 그거를 확장해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문제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런 문제들 속에서 그게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그게 그 사람의 이게 머릿속에 이런 고통을 만들어내는구나. 그리고 그게 몸으로 찾아오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이 뭐 무기력해진다든지 어려움이 있다든지 이렇구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는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으면은 이런 감정의 문제라는 거, 그다음에 또 감정의 문제를 이런 생각의 변화로 그리고 또 마음의 변화로 만들어 가야겠다. 이런 단계들을 잘 올라가게 되면은 그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해결하면 그러면 이제 가정이 화목해진다든지 아니면은 또 자녀가 그거를 이겨낸다든지 막 괴로워하는데 그걸로 괴로워만 하고 슬퍼하기만 하면 그럼 소용이 없죠. 그럴 땐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그러면 이제 발전하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처음에 요 역동성에서의 이런 상황의 문제들을 차트로 이렇게 표현하게 되고 그래서 총 9개 차트가 있는데 이 요소들이 이제 9개적인 요소가 있어서요. 그래서 이거를 첫 번째 차트로 이렇게 보게 된다. 이런 설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내용에 대해서. 음, 네, 듣기로는 다 그냥, 이해가, 네, 듣고는 다 이해가 돼요. 네. 네. 근데 이제, 그러면 해보실 다시 수 한, 있어요. 이해가 되면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그림에서 목사님 생각의 변화가 마음의 변화다라고 하셨잖아요. 네. 예, 예, 요 부분이 그냥 저는 같은 걸로만 생각했거든요. 음, 네, 이게 한 그래서, 단계 더 거친다 이렇게 생각하면 네, 되겠어요. 네, 네. 이게 그럼, 자동으로 되는 경우도 있고, 요게 예를 들면 이게 요가를 하니까 스트레칭을 하니까 몸이 좋아진다. 몸이 좋아지는 걸 느끼는 건 조금 지난 다음이에요. 근데 그 전 단계는 뭐 스트레칭을 한다, 요가를 한다, 혹은 체조를 한다. 그때는 힘들죠. 근데 힘든데 지나고 보니까 그게 좋았던 거예요. 그럼 이제 이게 다시 이제 반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딱 할 때는 잘 못 느끼는데 하고 나면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설명이 됐을까요? 네. 그러니까 운동하고 났을 때는, 운동할 땐 모르지만 하고 나니까 네, 네. 상쾌하고 개운하고 그게 이제, 어, 마음의 변화라고 해석해도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전도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기 전에는 되게 힘들잖아요. 봉사활동 하기 전에는 힘들어요. 봉사활동, 전도활동 하러 갈 때 막 기쁘고 즐거운 경우도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걸 참고 내가 그걸 하자라고 하니까 하고 나니 어떤가 하면 하고 나니 보람되고 하고 나니 뭔가 아주 의미가 생기고 이제 그런 거죠. 하고 나니까 생기는 거죠. 하기 전에는 그런 게 안 생기는데. 그래서 하기 전 상태가 이제 설명을 하자면 이런 거예요. 하기 전 상태가 요 상태고 하기 전. 아, 귀찮아, 힘들어. 이게 하기 전이에요. 그 다음에 고피질을 거쳐서 심피질로 간다. 이게 뭐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지만, 이제 자극이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여기까지는 뭐 빛의 속도로 왔다 갔다 하지만, 여기에 머물러 있다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어떤 생각이 미쳐야 돼요. 이런 생각이 돼야 위로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생각, 사고, 사고, 사고를 해야 되겠다. 이거는 그냥 감정 상태, 그냥 열받고 힘들고 이런 상태고 본능적인 사고는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저렇게 생각을 해봐야겠다. 혹은 또 머리를 쓰자. 이성적인 사고를 해보자. 이렇게 하고 나서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개운하다든지 보람이 있다든지. 그래서 우리 머릿속에 생기는 어, 그런 변화를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설명을 통해서 이제 이게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요게 우리의 사고 속에서 딱 연결되니까. 이런 게 있어서 사고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를 이게 표현한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영혼의 작용을 몸이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렇게 구분이 돼 있어서. 그러니까 말하자면 어, 뭐가 먼저냐? 몸이 있어서 이런 사고를 하냐? 아니면 이런 사고가 있어서 몸이 이렇게 구성이 됐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창조는 창조가 먼저니까 이런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영혼이 하나님이 만드신 이 영혼과 하나님이 만드신 육체가 영혼의 육체 영혼이 육체를 입은 것이어서 예수님처럼 이 육체가 영혼을 입은 것이어서 원래 사고가 이런 거예요. 그걸 이제 몸이 표현을 하는 거죠. 표정도 그렇죠. 표정이 표현을 하잖아요. 표정이 있어서 감정이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감정이 있으니까 표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면은 그러면은 이런 표현이 생기니까 이런 게 되는 것처럼 사실은 뭐 이런 이해가 없어도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상황이나 어려움 속에서 변화를 이룰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결과로도 갈 수 있지만 이런 결과로도 갈 수 있다. 이런 악순환으로 갈 수 있지만 이런 선순환으로도 갈 수 있다.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는 과정이니까 이제 그 차트라는 것은 결국은 이 도형 혹은 그림 이런 걸로 원리를 설명하는 그런 체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가 문제입니다라는 거를 이제 정확하게 이제 지적을 하는 거죠. 어떠세요? 그러면 잘 이해가 되셨어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첫 번째 차트인데 이제 순서는 이게 조금씩 바뀌어요. 그래서 미리 생각해 놓으실 거는 이게 아주 고정화된 것은 아니다. 이건 생각하셔야 되겠어요. 네. 왜냐하면 더 발전과 개선을 위해서 어 차트의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차트의 모형이라든지 요거는 계속 좀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아, 요거를 보여주는 게 차트구나.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여주는 어떤 기본적인 어떤 이해를 돕는 도구. 그게 차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한도 내에서 그림도 그리고 표시도 하고 선도 긋고 뭐 그렇게 이제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차트를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한 것처럼 이 사람이 어느 문제가 있는가에 표시를 하시는 게 이제 이게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부부 갈등이다. 부부 갈등에 표시하고 이 사람이 이혼 문제가 있다. 이렇게 표시하고 밑줄을 그어서 표시를 해요. 자해? 아, 자해면 여기다. 스트레스는 여기다. 감정 조절은 여기다. 그리고 이제 이런 주제에 대해서 익숙하셔야 돼요. 이게 전부 다 연결돼 있거든요. 인생 문제 12개, 위기 문제 12개, 그다음에 정신과 문제 12개. 그래서 강박, 공황, 사고 장애, 섭식, 수면, 신체 이상 이런 거 다를 이제 익숙하게 하셔야 돼서 해서 여기다가 밑줄을 딱 긋고 트라우마, 행동 이상, ADHD, 한각 한청 여기다가 딱 밑줄을 긋고 그게 뭐에 해당한 문제냐라고 하면 이제 여기 정신과 문제는 좀 신체와도 관련된 문제거든요. 뭐 숨 막혀요. 정신을 잃을 것 같아요. 그럼 이미 신체로 온 거예요. 뭐 자폐증, 행동으로 이미 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신체로 나타나는 거죠. 모를 수가 없어요. 이게 그냥 감정 상태가 아니에요. 이게 몸으로 나타나는 거니까. 그럼 이제 여기 정신과 문제의 주제는 대개 신체에 있는 거고, 그다음에 위기 문제 이 정도는 이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이제 괴로워하는 거고, 우울증이나 스트레스나 그럼 이제 이쪽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인생 문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가정 문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대인 관계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이성 교제를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라 이거는 다 여기에 연결시키면 돼요. 이것만 생각하시면 어느 문제가 있고 그게 고피질에 해당한다. 혹은 구피질에 해당한다. 신체와 해당한다. 그러면 이해가 이제 더 빠르게 오는 거죠. 그렇게 표시해서
그 증상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거를 나타내는 거. 이제 요게 차트 1에서 하는 일이에요. 해보실 수 있으시겠어요? 이렇게?